안녕하세요. 수목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재미가 없어졌다, 고장났다 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수목 라이브 공지 댓글들을 보니 다양한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재밌는 댓글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냥 탈출이 답이다. 무슨 일이 있나요? 전고점 갈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레버리지 MSTU는 우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2배 레버리지 ETF죠. 예. 지금 이런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론의 공매도 리포트 나오는 날 들어가서, 그러니까 고점에 들어가신 거죠, 그죠? 어렵다 이런 얘기 하셨고, 프리미엄이 2까지 내려왔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댓글들이 있고 또 훨씬 더 긴 장문의 댓글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이 이 댓글들의 거의 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커버하지 못한 내용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추후 새로운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어제도 마이너스 5% 하락했습니다. 예, 마이너스 5%. 비트코인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 중인 10만 8천 불, 오늘 뭐 조금 내려와가지고 10만 5천 불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 중인데 마이너스 5% 이게 말이 됩니까? NAV 프리미엄 보면은 더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뭐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거의 2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모기가 2.5 안 깨질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저를 원망하는 그런 댓글들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저도 깨질 줄 몰랐습니다. 내려왔네요. 내려왔고, 뭐 사실은 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일로도. 예. 단 우리가 지금 강세장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2.5 정도가 지지될 수 있는 레벨이 아닐까라고 봤던 거죠. 2.2에서 2.5 이 정도. 지금 2까지 내려왔네요, 그죠? 예. 그래서 몇 가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왜 밀리는가? 자, 공매도 잔량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나스닥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보름마다 공매도 잔량을 보여주는데, 사실 11월 말 기준으로 아직 12월 중순건 아직 안 나왔고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오히려 공매도 잔량이 줄었습니다. 이때가 시트롱이 공매도를 치고 나서 포지션을 정리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데이 투 커버, 이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 또한 커버하는데 며칠이나 걸리냐 인데, 이게 뭐 일까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공매도가 심해가지고 장이 많이 밀린 이런 상황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애매하네요. 그러면 이런 뉴스 때문일까요? 오늘 뜬 뉴스인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내년 1월에 비트코인 매수가 주춤해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BTC 자금 조달을 위한 전환사채 발행을 중단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특정 회계 및 보고 기간 동안에 기업의 중요한 금융 활동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 블랙아웃이. 그래서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가격이 계속 우상향하고 비트코인 오르는데 비례해가지고 막 더 많이 오르고 한다면은 뭐 이게 그렇게 이슈거리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은 조금 부진한 상태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이슈가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런 뉴스가 있었죠.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됐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지고 온 뉴스인데요. 팔란티어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함께 요번에 편입이 됐죠. 편입이 돼가지고 기대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번역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올해 가장 주목받는 기술기업 두 곳이 연말에 일찍 찾아왔습니다. 올해 각각 300%, 500% 급등한 팔란티어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것이 이번에 나스닥 100에 12월 23일부로, 아직 23일이 아니니까 아직 인덱스에 정확히 편입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발표가 공식적으로 났죠. 그래서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펀드들은 지수를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해서 이 회사 주식들을 매입해야 된다. 그리고 나스닥 100에 편입됐다라는 이유만으로 리레이팅 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죠. 참 답답하네요. 이런 호재가 있는데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답답한 김에 팔란티어도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형도 주가 빠졌네요. 예. 5일 동안에
데이터인데 최근 주가를 보면 흐름이 썩히 좋진 않네요. 팔란티어도 사실 올해 300%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트럼프 정권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는 것이 바로 팔란티어인데, 팔란티어 또한 주가가 좀 빠졌네요. 비슷한 이유 때문일까요? 자,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과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오렌지 색깔이 비트코인이고요. 붉은 색깔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 흐름입니다.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 해당 시점을 0으로 놓고 그 상승률을 보여주는 차트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 지난 11월 7일 이후로 6일인가요? 7일인가요? 예, 6일이네요. 예, 이날 이후로 53%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경우에 69.6% 거의 70%의 주가 상승이 있었네요. 사실은 우리가 비트코인 오른 것만큼 그 이상으로 사실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감을 가진 댓글들이 달렸던 이유는 최근에 요렇게 올랐던 거에 비하면은 좀 덜 올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뭐 너무 환상적인데, 이때 만약에 샀다거나 한다면은 그 사이에 비트코인은 좀 더 올랐는데 뭔가 우울하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울할 필요도 제가 볼 때는 없는데, 어쨌든 고점에서 사신 분들, 그리고 또 고점에서 레버리지 ETF를 사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답답한 것은 분명합니다. 답답하니까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비트코인 전략, 비트코인 오퍼레이션 전략,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전략들을 쓰고 있는 기업들, 뭐 비트코인 스탠다드라고 할까요? 그런 기업들 몇 개를 제가 비교를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직접 다 계산을 해서 오늘 채운 값들이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샘너 사이언티픽, 그리고 메타플래닛, 일본 기업이죠. 여기는 이렇게 세 개가 전형적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 개를 비교를 좀 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다음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라홀딩스, 그리고 라이엇 플랫폼, 여기도 가져왔습니다. 자, 계산은 현재 시가총액 나누기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밸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전략을 쓰겠다고 선언을 하고 난 시점에 사실 그때까지의 기업 가치가 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별도로 확인하여서, 물론 그 사이에 기업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빼고 또 조정된 NAV도 따로 계산했습니다. 단 이 채굴 기업들의 경우에는 아주 최근에 본격적으로 시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계산하는 게 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밸류 차이가 크게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로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계산을 하고 보니까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멀티플이 2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샘너 사이언티픽은 3이네요. 그죠? 3. 그리고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5입니다. 5. 자, 기존의 기업 가치를 빼고 조정을 한 값을 보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1.9 수준이고요. 샘너 사이언티픽은 2.1. 그리고 메타플래닛은 4.8. 여러분이 만약에 메타플래닛을 숏을 칠 수 있는 상태라면은 이거를 숏을 치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식을 산다거나 비트코인을 산다거나 그런 걸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오면은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러분이 ETF를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ETF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라고 하면 메타플래닛의 ETF를 만들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다음으로 4만 개, 상당히 많은 수준인데, 마라홀딩스의 채굴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분명히 별도로 있는데 멀티플이 2가 안 되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해서 저평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적어도 강세장 하에서는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헤지펀드가 이런 전략도 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라를 롱을 하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숏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마라, 라이엇 여기 모두 나브 멀티플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NAV 멀티플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라고 하면 지금 이번 강세장 들어와서 좀 가장 낮은 수준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들을 여러분이 고려는 할 필요가 있겠다. 최악의 상황이 뭘까요?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는 지금 염려하는 분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붉은 색깔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고요. 오렌지 색깔이 비트코인의 가격인데요. 앞서 보셨던 이 비교했던 차트를 21년도에 갖다 놨습니다. 21년도가 지난 강세장, 지금 내년이 이제 25년도고요. 4년 전 21년도가 지난 강세장이었는데 이때 두 번의 고점이 있었죠. 4월 중순 그리고 11월 두 번의 비트코인의 고점이 있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에는 이게 언제입니까? 2월 8일, 9일 이때 최고점을 찍어버리고 비트코인이 고점을 가는 동안에 계속 하락했고 빠질 때 또 같이 빠졌고 그런 다음에 반등은 먼저 했지만 그 다음 고점으로 갈 때 지난 고점까지는 가지를 못했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에 2025년도에 고점을 만약에 21년도처럼 뭐 예를 들어 쌍봉 같은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 아무래도 1분기가 한 번의 고점일 수가 있겠고요. 1분기 뭐 4월이라든지 그죠? 예. 그리고 연말 가서 또 한 번의 고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거 지금 2월 달 고점 이미 한 번 나와버린 거 아니야? 벌써 11월 달에 나와버린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신 거죠. 예.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렇습니다, 어떻습니다라고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수가 사실 없습니다. 예. 저도 내년에 가격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고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가격 흐름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 뭐 제가 이거 신이 아닌 이상 뭐 저라서가 아니라 신이 아닌 이상 알 수는 없지요. 근데 지난 가격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21년도 2월 아까 8일 9일이었죠. 이 즈음에 이 멀티플은 대략 나브 멀티플이 3에 가까웠네요. 그죠? 3에 가까웠다. 3에 가까웠다. 그러면은 이번에 고점이었을 때 얼마입니까? 3.4. 3.6에 가까웠네요. 3.6. 3.4, 3.6.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갑자기 기분이 살짝 안 좋아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미 이거를 찍은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이거 찍은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든다면은 뭐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죠. 아니면 우여곡절을 겪다가 비트 고점이 왔을 때 내가 그래도 그 다음 번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분은 좀 기다리는 것도 맞겠죠. 근데 이제 그건 21년하고 똑같은 흐름이 된다라는 가정일 거고요. 좀 21년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뭔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21년과 다른 점은 뭘까요? 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처음 산 거는 20년도 8월이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사기 시작한 지가 이제 불과 반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그때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어떤 기업이었죠? 그냥 비트코인을 많이 사는 기업 그리고 별도의 왜 많이 사는지에 대한 설명도 많지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번에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뱅크가 되겠다 이런 선언을 했다라는 점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점은 이때는 21년도에는 바이든 정권 하에 있었습니다. 게리 겐슬러도 있었고요. 또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의 설계자인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마틴 그룬버그도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크립토 산업의 성장을 제약을 많이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2025년도에는 좀 달라지죠. 크립토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그리고 새로운 SEC 의장은 크립토 빠돌이로 알려져 있는 폴 애킨스가 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변경이 있다라는 점이 다른 부분이죠. 또 세 번째로 다른 부분은 뭡니까? 이번에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됐고 내년 중으로 S&P 500 편입이 굉장히 유력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또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21년도 대비해서는 이때는 뭐랄까요? 독야청청
이렇게 홀로 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25년도부터는 증시의 메인스트림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돼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비해서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때는 20년도 8월부터 이때는 비트코인을 축적을 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급격하게 비트코인의 양이 늘어났고요. 과거 대비해서 압도적인 보유량을 자랑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21년도 대비해서는 다른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너무 믿지도 마시고 최악의 경우도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우상향한다라는 걸 가정한다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물려도 기다리면 돌아오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많이 기다려야 될까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레버리지에 신중하시고 또 비트코인과 함께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베팅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는 지속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연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대로 다 들고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우리 수목튜브 유료 멤버십 수목아미 생존 투자 가입해서 후원해 주시면 채널 운영에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목이었습니다.